여러분, 길을 걷다가 이런 간판 본 적 있으시죠? 노래방이라고 쓰여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노래방에 방 대신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거나 마이크 모양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노래방, 노래밤처럼 살짝 바꿔놓은 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간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래방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업종의 차이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일부 업소들이 굳이 간판을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부르는 업소의 법적인 명칭은 사실 노래 연습장입니다. 노래 연습장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르고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유흥접 객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반면 단란주점은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접 객원을 둘 수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또 다릅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유흥접 객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두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업종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노래방 도우미는 합법인가요? 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래방 도우미라는 표현만으로 합법 또는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접 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에 술을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유흥주점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유흥접 객원을 둘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도우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업소의 영업 형태와 영업 허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왜 간판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묘한 상술이 등장합니다. 일부 업소는 노래방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글자를 살짝 변형합니다. 노래방, 노래밤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글자 일부를 그림이나 기호로 바꾸기도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얼핏 보면 노래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 형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유흥주점이라는 간판을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나 분위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처럼 보이면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즉, 간판은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손님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심리적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래방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특히 1991년 부산에서 시작된 노래방 문화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후 노래방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장소를 넘어 직장 회식, 친구 모임, 가족 외식 후에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특유의 방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PC방, 만화방, 찜질방처럼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하게 머무르는 공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래방이라는 표현에도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래 연습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 중인 업소를 볼 때는 간판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업종과 영업신고 또는 허가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간판이 노래방처럼 보인다고 해서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간판이 특이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업소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세금 체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보다 세금과 각종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입장에서는 영업 형태와 비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노래방 간판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업종 규제, 세금, 영업허가, 소비자의 심리, 그리고 상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래방이니까 술을 마셔도 되겠지. 여기는 노래방이니까 도우미를 불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소 이름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값이나 접객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입장하기 전에 기본적인 업종과 이용요금, 추가 비용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관련 행정기관이나 경찰 등 적절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간판은 참 재미있습니다. 같은 노래방처럼 보여도 어떤 곳은 정말 노래를 부르는 노래 연습장이고 어떤 곳은 술을 판매하는 주점이며 또 어떤 곳은 유흥주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간판이 업소의 실체를 모두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노래방처럼 보인다와 법적으로 노래 연습장이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길을 걷다가 노래방, 노래밤처럼 조금 특이한 간판을 발견하더라도 무조건 이상한 곳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곳의 실제 업종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기 전에 주류 판매 여부, 이용요금, 추가 비용, 영업 형태 등을 확인하는 것. 이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잘 몰랐던 노래방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특이한 노래방 간판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과 제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